이재명 대통령이 18일 폭우 피해 상황 점검을 위해서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를 방문했습니다. 현장 발언 들어보시죠. 어제 오늘 계속 폭우가 쏟아져서 여기저기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제1의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피해 예방과 사고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자원들을 충분히 배치해야 되겠습니다. 충분히 예측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대응을 잘 못해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례들이 보여지는데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의 당초 일정은 부산에서 타운홀 미팅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호우 피해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해졌고 결국은 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쪽으로 일정을 바꾼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처 상황 점검 회의에서 나왔던 발언들을 종합해 보면 아마 최근에 있었던 오산의 안타까운 인명사고, 옹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 질책성 발언이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현장에서 보면 오산의 옹벽 붕괴 사고는 물폭탄이 떨어졌을 때 이거 붕괴 가능성이 있다. 시민들의 제보가 있었고 오산시에 공식적으로 민원이 접수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때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안타까운 인명사고로 이어진 그런 사례인데 이런 것들 재발되지 않게 하라. 이게 대통령의 명확한 지시사항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각 지자체가 대비하고 있는 태세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특히 기상청을 통해서는 지금 호우 상황이 즉시 전파될 수 있도록 정보가 빨리 공유될 수 있게 하라 이런 당부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 가장 취약한 계층들이 가장 피해를 크게 볼 수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 정보로부터 멀다는 게 항상 한계로 지적이 되는데 이런 분들 지자체가 잘 돌볼 수 있게 해라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도 나왔고요. 사실 이번 비 피해가 200년 만에 괴물 폭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뭐 하루 동안 400mm가 쏟아졌으니 인력으로 되지 않는 부분도 있었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과하다 싶게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걸 원칙으로 삼아라 이 부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전날까지만 해도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타운홀 미팅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할 거예요라고 물어봤을 때 강유정 대변인은 아무래도 이제 부산 지역 시민들 미리 신청도 받고 했으니까 웬만하면 하실 거다라고 했는데 피해가 좀 늘어나면서 급격하게 이제 일정을 바꾼 셈이고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평소에 강조했던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준 셈입니다. 맞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스타일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스타일을 몇 가지 단어로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는 현장, 그리고 두 번째는 속도, 그리고 세 번째는 실질적 체감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칙이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기초지자체장부터 시작해서 광역단체장을 통해서 현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정확하게 체감하고 있고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를 느끼게 하는데요. 우리가 정치권에서 일정은 정치의 종합예술이고 정책의 종합예술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 지도자의 일정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일정을 타운홀 미팅에서 재난 상황에 대한 대응으로 바꿈으로써 우리 국가가, 우리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우선순위는 우리의 생명이구나.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구나라는 거를 명확히 보여주고 공무원들에게도 정확한 메시지로 전달을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과거에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각 부처나 이런 데서 책임을 회피하고 떠넘기기를 했었는데 이런 것들도 용서하지 않고 정확하게 책임을 물어가겠다라는 메시지를 좀 명확히 하고 그다음에 과잉 대응이 소극 대응보다 낫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앞으로의 우리의 기준들도 그냥 기존의 기준보다는 그거보다 과잉 대응하는 쪽으로 액션 플랜의 기준을 상향해라라는 것을 모든 지자체와 공무원 사회에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수해로 침수 피해 입으신 분들 그야말로 망연자실하실 네. 것 같은데 쓸 물건 하나도 없고 어디 몸 하나 누일 곳이 없는 상황일 겁니다. 비슷한 사례가 아마 이 영남 지역의 산불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도 이제 정부가 세제 같은 것을 지원을 해줬었습니다. 네. 이번에 호우 피해도 좀 비슷한 지원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만약에 작은 식당을 하나 운영하시고 계신데 식당에 물이 찼다 그러면 일단 가전제품은 다 못 쓰는 겁니다. 예. 뭐 냉장고부터 시작해서 에어컨, 소독기 이런 거 다 못 쓰게 되는 거고 식탁 의자가 둥둥 떠다니면 정말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도 고민하시게 되죠. 이런 상황에 세금 걷는 거 너무 가혹하다. 정부가 그렇게 결정을 내린 겁니다. 원래는 7월 25일까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부가세 신고해야 하는 기간인데 이거 만약에 그 피해를 입으신 소상공인 자영업자라는 게 신고가 되면 9개월 동안 뒤로 유예를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소득법인 부가세 관련해서 9달 동안은 이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 그런 의무를 좀 밀어주겠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 더불어서 만약에 그래서 장사도 못하고 영업 못하는 상황이 된다 하면 세금이 일단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사업하는 데 들어가는 자산의 20% 이상이 수몰돼서 못 쓰게 됐다 하면 해당 부분은 어차피 돈 주고 다시 사야 하는데 일종의 간접적인 지원의 성격으로 세액공제 대상으로 포함해지기로 했습니다. 또 그 밖에도 업황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그동안 아마 세금 독촉을 받거나 아니면 자산이 압류되거나 이럴 그 예정인 분들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예. 이런 분들이 이 수해를 입은 지역에 사업장이 있거나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세금을 독촉하거나 압류하거나 이런 과정 모두 일단 중지하고 일단은 피해 복구하는 게 최우선이다. 정부가 이렇게 뚜렷하게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태풍이나 호우가 있게 되면은 국가에서 이제 풍수해 위기 경보라는 걸 발령을 합니다. 보통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이렇게 4단계인데 심각 그러니까 최상위 단계가 이미 발령이 됐습니다. 어떤 조치들이 취해지나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2023년 이후 처음으로 중대본에서 최상위 단계까지 경보의 수준을 끌어올린 상황입니다. 그 정도로 극한 호우의 상황이 심각한데 앞서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하루 동안에 지금 강우량이 400mm까지 늘어났다는 건 이게 청주 같은 데 보니까 무심천 아래로 흐르는 그 도로 옆에 천이 흐르다가 이 도로를 삼키는 데까지 30분밖에 걸리지가 예. 않더라고요. 이런 상황들을 종합하면 정말로 상황이 만만치가 않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 지역별로 아주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는 게 이번 극한호우의 특징입니다. 해서 여러 가지로 정부가 대책의 그 강도를 높이겠다 이런 입장인데 3단계로 지금 근무자들까지 증원을 해서 중대본이 가장 높은 수준의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찰력도 최대한 동원한다는 입장인데 사람과 장비를 끌어모을 수 있을 만큼 끌어모아서 현장에 인명피해 없도록 또 가능하면 선제적 대응을 한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고요. 대피명령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주민들에게 대피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예. 평소에는 이걸 적극적으로 사용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현장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이번에는 중앙정부가 책임진다. 위험한 경우에는 반드시 대피명령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현장에서 행사해라 이런 지침이 내려왔고 또 주민들이 대피하거나 보호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비용이 수반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완전하게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뒤에 있으니 지자체들이 꼭 할 일 뒤로 미루지 말고 반드시 적극적으로 해라 이런 입장입니다.